친정집 갈 때는 그 꼴로 가거라. 싹둑 싹둑. 차가운 가윈날이 번뜩이더니 긴 머리카락이 후두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길을 나서려던 며느리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지요. 기녀마저 내던져진 마루 위에서 옥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오열하였습니다. 친정에 닿기 전에는 절대 이곳을 벗지 말거라. 알겠느냐? 시어머니는 잘린 머리 위에 두툼한 머리수건을 씌워주고 누더기 옷을 던지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겨우 머리수건일 뿐인데 친정집 가는 길 내내 머리가 무겁고 목이 아파왔습니다. 과연 이 머리수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매일 야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을 향해 감사 인사 드리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월송현에는 이름만 겨우 남은 양반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의 단청은 바래고 담장 틈으론 잡초가 무성했으나 집안을 감도는 공기만큼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으니 바로 안주인 최씨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 때문이었지요. 이 집에 옥분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어느덧 3년. 옥분은 새벽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에 끝도 없는 바느질에 거칠어진 옥분의 손마디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어느 추운 새벽 옥분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그만 고단함에 잠시 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아, 불꽃이 죽어가는구나. 내 훈육이 부족하여 내가 집안의 온기마저 꺼뜨리려 하는 것이냐. 깜짝 놀란 옥분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그 목소리가 옥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지요. 양반과 며느리가 몸가짐을 어찌 그리 가벼이 하느냐. 오늘은 벌로 조반을 물리고 광에 있는 묵은 솜들을 모두 꺼내어 새로 타거라. 먼지 한 톨이라도 남으면 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겠다. 쌀쌀한 날씨에 밥 한 술 주지 않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 옥부는 배고픔보다 시어머니의 그 냉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 진식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뒤 최씨 부인의 집착과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옥분이 친정 쪽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최씨 부인은 어김없이 나타나 곁을 지나며 읊조렸습니다. 출가 외인이라 하였다. 내 몸과 마음은 이미 이씨 가문의 귀신이거늘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내 부모를 욕보이는 지심을 정녕 모르느냐. 친정 소식이 궁금해 입술을 달싹여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어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시집의 체면을 앞세우며 며느리의 발을 묶어둔 최씨 부인. 그녀는 며느리가 친정에 친자만 꺼내도 법도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를 내지 말라며 점잖은 말로 옥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옥분은 밤마다 홀로 방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안녕하실까? 혹여 병이라도 나신 건 아닐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문 밖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 한 번에 옥분의 심장은 다시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하루는 며느리 옥분에게는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빈 간장 종지 하나를 놓고도 최씨 부인은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옥분의 몸가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숟가락 소리를 그리 크게 내느냐.
가세가 기울었다 하여 예법까지 땅에 떨어뜨릴 셈이냐. 칭찬 한마디 없이 차가운 훈계만 이어지는 식사 시간. 옥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글프게 씹혔습니다. 다툼은 없었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옥분의 숨통을 조이는 서늘함이 감돌았지요. 한양에 간 남편 진식에게선 이따금 편지가 왔으나 그 안엔 옥분을 향한 다정함 대신 공부가 더디다. 한양 물가가 무섭다는 투정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옥분을 불러 더욱 고된 바느질감을 안겼습니다. 내 서방이 저리 고생하는데 며느리인 내가 잠시라도 손을 놀려서야 되겠느냐는 명분이었지요. 장날이 되어 옥분이 장터에 나갔을 때 마을 안악들의 이야기는 옥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친정어머니 기침이 잦다 하여 귀한 약재를 지어 보내드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 소식조차 묻지 못하는가? 어머니는 안녕하실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옥분이 친정 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다라며 가차없이 옥분을 몰아세웠습니다. 한편 장터에는 요사이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고개 넘어 산길에서 행인들의 짐을 털어가는 무례배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마두식이라는 자가 이끄는 무리가 기세등등하여 힘없는 부녀자나 노인들은 그 고개를 넘기조차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날 밤 최 씨 부인은 홀로 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하였습니다. 옥부는 어둠 속에 앉은 시어머니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까닭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옥부나 들었느냐? 세상이 흉흉하니 너는 당분간 대문 밖 출입을 삼가거라. 만에 하나 가문에 먹칠이라도 하는 날엔 내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낯선 행인 하나가 비에 젖은 갓을 쓰고 서 있었지요. 혹시 이 댁에 옥분이라는 분이 계시오? 옥분은 빨래 광주리를 내려놓고 급히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행인은 친정 마을에서 왔다며 숨을 고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 마님께서 크게 편찮으시다 하오. 자리에 누우신 지 보름이 넘었는데 차도가 없으시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으나 옥분은 그것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이지요. 행인이 돌아간 뒤 옥분은 한참을 마당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옥분은 안채로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중병이 드셨다 하옵니다.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또다시 발이 묶이면 어찌하나. 그 두려움의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지요.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옥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으나 그 한마디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저고리를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작은 주머니도 정성껏 챙기고 비녀도 닦아두었지요.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옥부는 일어나 단장을 하였습니다. 3년 만에 밟는 친정길이라 생각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곱게 빗어 내린 긴 머리카락이 등 뒤로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아끼던 비녀를 꽂으니 제법 단정한 모습이 되었지요. 옥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갑니다. 부디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부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으나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한참을 옥분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서려 있었지요. 이윽고 최 씨 부인이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가윗날이 촛불 아래서 빛났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옥분의 긴 머리채를 움켜쥐었고 서걱서걱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단숨에 잘려나갔습니다. 검고 윤기 나던 머리칼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옥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최 씨 부인은 품에서 누더기 옷 한 벌을 꺼내 옥분 앞에 던졌습니다. 해지고 빛바랜 옷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런 치욕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고운 저고리를 벗고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린 머리 위에 두툼한 머리 수건을 씌워 주며 말하였습니다. 친정에 닿기 전에는 절대 이것을 벗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였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모멸감과 분노가 가슴 깊이 치밀었으나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간신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왜 이토록 모진 것일까요? 옥부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잘린 머리에 두른 수건이 묵직하게 머리를 짓눌렀고 누더기 옷자락이 발목에 감겨 걸음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맨발을 적셨으나 옥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옥부는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두툼한 수건을 두르고 남루한 옷을 걸친 그 모습은 마치 거지와도 같았지요.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친정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어머니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길을 나서니 이런 꼴이라니요. 곱게 단장하고 가서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어찌하여 이런 치욕을 주신 것일까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선 옥부는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머리에 두른 수건이 걸을수록 무겁게 느껴졌지요. 처음에는 이슬에 젖어서 그런가 싶었으나 그것치고는 너무 묵직하였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해지고 어깨가 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수건을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벗지 말거라. 그 말이 쇠사슬처럼 옥분을 올감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옥분은 산 아래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목이 타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려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킥킥거렸고 안악들은 불쌍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저렇게 병든 모습으로 어딜 가시려나. 옥분은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모가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요즘 이 길목이 흉하다오. 관아 사람들을 가장한 무리가 행인들을 세워 짐을 뒤진다 하니 조심하시오. 옥분의 가슴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고갯마루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분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길손 대여섯 명이 길바닥에 끌려 나와 있었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들의 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악이 울부짖으며 보따리를 붙잡고 늘어졌으나 사내 하나가 발길로 걷어차 넘어뜨렸지요. 그 무리의 한가운데 거만하게 서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것을 보니 관아 아전인 듯하였으나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장터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변두식이었습니다. 이놈들 헛심 쓰지 말고 돈 있으면 순순히 내놓거라. 어차피 빼앗길 것이야. 변두식은 능글맞게 웃으며 길손들의 짐에서 돈주머니를 챙겼습니다.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그 뒤를 따랐지요. 옥분은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그만 발밑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하 하나가 고개를 돌리더니 옥분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런,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옥분은 도망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가 옥분의 팔을 잡아 끌어 변두식 앞에 세웠지요. 변두식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에 두툼한 머리수건을 두른 행색이었습니다. 허, 이건 뭐냐? 거지가 어디서 굴러왔느냐? 부하 하나가 옥분의 품을 뒤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옥분은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지요. 그때 변두식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됐다, 됐어. 저 꼴을 봐라. 병든 년 같으니 돈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 괜히 손 더럽히지 말고 가자. 부하들은 킥킥거리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떨고 있었지요. 모욕감에 눈물이 차올랐으나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나를 그냥 보낸 것은 이 누더기 때문이 아닌가.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나섰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냥 보내주었을까요? 옥분은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잘린 머리카락의 치욕은 여전히 가슴 깊이 사무쳐 있었으니 쉽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옥분은 마침내 친정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으나 반가움보다 먼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고요하다 못해 쓸쓸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안악들이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집집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간혹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옥분이 길가에 서 있던 늙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관아 아전이라는 자들이 세금을 걷는다며 들이닥쳐 곡식을 빼앗아 간다오. 조만간 또 온다 하니 다들 숨어 있는 것이지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에서 마주쳤던 변두식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 자들이 친정 마을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친정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머니 계시오? 옥분이 방문을 열자 구석 자리에 누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박씨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지요. 옥분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왔습니다. 박씨는 희미하게 눈을 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옥분의 뺨을 어루만지며 힘없이 웃었지요. 내 딸, 정녕 내가 온 것이냐. 꿈인가 싶구나. 옥분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지요. 한참 뒤 박씨가 옥분의 머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분아, 이 더운 날에 웬 수건을 쓰고 왔느냐? 덥지 않으냐? 옥분은 순간 가슴이 덜컹하였습니다. 잘린 머리를 들키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실까요? 옥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요즘 길이 흉하여 먼지가 많이 난다. 하옵기에 썼습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마시옵소서. 박씨는 딸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옥분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알 수 없는 물음이 뒤엉켜 복잡하기만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옥분은 어머니 곁에 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리며 밤을 새웠지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박씨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옥분은 조심스레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짓누르던 수건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요. 옥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벗지 말라 하셨으나 이대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단히 묶인 매듭이 천천히 풀려나갔고 마침내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건 안에서 묵직한 무엇인가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구르르 소리가 나며 무언가 굴러갔지요. 옥분은 깜짝 놀라 손을 뻗었습니다. 은전 꾸러미였습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은전이 종이에 쌓여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잘 묶인 머리카락 뭉치 여러 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종이에 쌓인 서찰 한 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였지요. 방 안은 고요하였고 바깥에서는 바람에 문풍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글씨는 또박또박 정갈하였는데 틀림없이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필체였습니다. 옥부는 첫 줄을 읽자마자 숨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르노라. 내 친정어머니의 병화는 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느니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시고 계셨다니요. 옥부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월송현 북쪽 산기슭에 백운이라는 명의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거라. 이 머리카락을 가져가 혈여탄이라는 약재를 지어달라 하여라.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머리 수건의 무게가 단순히 천의 무게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옥분은 서찰을 끝까지 읽으며 오열하였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눈물에 젖어 번져 나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내 머리카락을 몰래 잘라 백운 선생에게 가져갔느니라. 그러나 선생은 말하기를 늙은이의 머리카락은 약효가 약하여 효험을 보기 어렵다 하였다. 젊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야 혈여탄의 약성이 온전히 살아난다 하더구나. 옥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뭉치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중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내 머리를 잘랐느니라. 모진년이라 욕하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인 까닭이다. 옥부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 잠이 깬 박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옥부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서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전이 제법 들 것이니 이 돈으로 약값을 치르거라. 남는 돈은 내 어머니께 드리되 절대로 내가 주었다 하지 말거라. 내가 품삯을 받아 모은 돈이라 하여라. 사돈 어른의 체면을 세워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사돈의 체면까지도요. 옥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건만 그 모진 손길 아래 이토록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니요. 옥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찰에 적힌 대로 북쪽 산기슭으로 가서 백운 선생을 찾아야 하였지요.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사오니 기다려 주시옵소서. 옥부는 은전과 머리카락 뭉치를 챙겨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으나 옥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옥분은 북쪽 산기슭 깊숙한 곳에서 낡은 초가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처마 밑에는 온갖 약초가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약탕기가 놓여 있었지요.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시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부는 품에서 서찰과 머리카락 뭉치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월송현에서 왔사옵니다. 시어머니께서 혈여탄을 지어달라 하셨사옵니다. 백운 선생은 서찰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부탁은 이미 알고 있었소. 오래도록 기다렸구려. 선생은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약재를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여러 가지 약초와 섞어 정성껏 환약을 빚어내었지요. 옥부는 손을 모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마침내 혈여탄이 완성되었습니다. 옥부는 약을 받아 들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그 약을 먹고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옥부는 남은 은전을 어머니께 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품삯을 받아 모아둔 것이옵니다. 겨울 양식에 보태 쓰시옵소서. 박 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이것을 모았단 말이냐. 내 딸,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 무렵 월송연에서는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두식의 악행이 관아 윗선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탐악과 약탈이 드러나 그는 끝내 관직을 잃고 벌을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옥부는 곧장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깊으신 뜻을 몰라 배웠사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느니라. 옥부는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모진 말 아래 숨은 정이 있었고 차가운 손끝 아래 숨은 희생이 있었으니 세상에 두 어머니의 마음을 얻은 옥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잘린 머리 한 줌이면 충분하였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천년을 가는 안목이요 은혜를 알아보는 것은 만년을 가는 지혜라 하였습니다. 옥부는 3년이나 시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차갑고 매정한 분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머리수건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 순간 그 모든 원망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혼내는 듯하면서도 지켜주는 손길이 있고 모질게 구는 듯하면서도 살려내는 마음이 있지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진심을 놓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살펴준 것은 결국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었지요. 오늘 하루 내 곁에서 말없이 애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흐르는 사랑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